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 내부에선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특검 후보로 추천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란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당내 입지도 벼랑 끝에 내몰린 모양새입니다. 정 대표는 9일에도 거듭 사과에 나섰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비판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현재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며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변명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부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까지 정 대표의 자기정치 모드에 당청, 명청 갈등까지 더해진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정 대표의 이딴 행보로 당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 대표가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면서 합당 문제도 사실상 무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10일 의원총회를 분기점으로 삼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거두고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10일 의원총회가 합당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연임은커녕 고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당은 두 개로 쪼개졌고 당청 간의 신뢰도 바닥이란 평이 중론입니다. 어찌 보면 정 대표가 자초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난국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변인 박주용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일 좀 시끄럽죠? 네. 네, 당의 대변인 맡고 있는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제도 최고위에서 격론이 벌어졌죠. 잠시 그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그마저도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주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그마저도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께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라며 분명한 사고입니다. 이 문제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당에 대한 신뢰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연일 지도부의 격론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외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정청래 당대표가 두 차례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네네. 사과를 한 만큼 네. 분명히 당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두 번이나 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대통령한테 그 미안함을 표현을 했는데 그 직후에 또 이성윤 최고가 이제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다시 그것을 해명하는 모습이 재현되면서 이것이 진정한 뭐 반성 또는 사과 이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 또한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김어준 씨 방송을 먼저 나갔었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 발언에서 네.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람을 이제 추천하게 됐느냐 그 경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고 그 전에 또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당의 시스템이든 뭐 어떤 정책 그 검증 시스템이든 뭐든 어쨌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최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추천한 전순철 변호사였죠. 네. 네네. 그 변호사의 경우 그 김성태 회장을 직접 변론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하지 않았고 다만 그 쌍방울 임원의 그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만 변론을 했다. 그렇게 약간 선긋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불쾌감을 노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네. 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들이 뭐냐면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경론, 갈등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그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을 좀 해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추천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그거를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기 위해서 추천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네네네. 저도 어쨌든 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에 실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해명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무슨 의도를 갖고 그렇게 추천을 했다고는 저도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네. 그 과정에서 이성윤 최고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그런데 지도부 내에 그 조율이 없었고 특히 법사위와의 조율도 없었고 원내 지도부와의 조율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합당 제안처럼 일방적인 결정 아니냐, 소통 부재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당 대표도 이제 사과를 하고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당의 검증 시스템이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당에서 인사를 추천을 하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해서 이제 추천이 되는 건데 유독 특검의 경우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내 지도부에서 추천하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또 마침 원내 지도부가 변경되는 시점이어서 그것도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증도 조금 안 됐었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좀 없었습니다. 그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준철 변호사 외에 또 다른 변호사 2명을 추천을 했다고 하고 네네. 그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도 여러 사람들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전준철 변호사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이 되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검증 시스템의 미비를 드러낸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당대표는 이 차제에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여기도 이제 뭐 특검을 추천할 때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고 검증을 통해서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이 추천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원내 지도부와의 조율은 있어 왔는데 네. 그것조차 지금 이번에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와 좀 더 가깝다고 분류되고 있는 터인데 이제 개인적 친소 관계로 같이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추천한 것 아니냐. 이러한 중요한 특검 후보를 개인적 친소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네. 박 기자 어제 그 친명계들 날선 발언들 나왔죠. 이현주 최고 같은 경우는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다 뭐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냈는데 사퇴의 목소리까지 지금 나왔습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를 묻는 이런 목소리 나오지 않았고 다만 이성윤 최고위원 그러니까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태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 최고위원회 보궐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태 의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성윤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최고위원 황영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 변명으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김상우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질 사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가 아닌 아무래도 이성윤 최고위원을 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이 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거는 개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야말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윤 의원도 이제 2명을 추천을 했었고 다른 분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추천 권한을 가진 것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누구나 자신의 개인 경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성윤 의원은 검찰 출신이었고 그렇다면 자신이 경험한 검찰 출신들 중에서 나름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을 했을 겁니다. 이런 김성태를 변호하고 이런 일이 있는지는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리고 그나마 여러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전준천 변호사가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민주당 차원에서 추천을 했을 건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최초에 추천한 사람을 책임을 지운다면 앞으로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 최초에 추천을 했던 사람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어떤 당내 어떤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질문일 수는 있는데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약간 당원들의 정당이고 네네. 대중정당이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당원들의 정당으로 봐야 되는데 그 좀 전에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소통 부재, 그 다음에 그 검증 시스템의 미비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당 대표가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 당 대표로서의 책임이라면서 책임은 회피하지 않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성윤 최고에 대해서 이러한 사퇴 목소리까지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한 번의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번 그러니까 국민들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도 굉장히 누를 끼쳤지만 국민들께도 굉장한 실망을 안겨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네. 부분이 빠졌죠? 대통령께 누를 끼쳐서 맞습니다. 죄송하다고만 네. 했을 뿐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서 죄송하다 이 말씀은 생략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2차 특검 같은 경우가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해서 특검이 통과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1차 특검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특검을 민주당에서 추천해 주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대통령의 지명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일입니다. 지금 합당 문제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특검 후보 추천 논란까지 겹치면서 좀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좀 있으면 의총이 시작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청래 대표가 재선의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8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마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의원총회가 시작되는데 사실 그 지난 8일 그러니까 일요일 비공개 의원총회 때 비공개 최고위 때 정청래 대표가 그 최고위 지도부 인사들을 향해서 이제 전당원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 당시에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중립성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사실상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전당원 여론조사가 약간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합당 관련해서는 이번에 최근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여론을 수렴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합당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 전해지고요. 특히 특검 후보 추천 논란으로 당원들의 분위기가 조금 많이 요동치고 있다고 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대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게 나올 경우도 이런 책임론을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 대표가 감안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아마도 오늘 오후 8시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지도부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의 의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야말로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합당을 제안을 했을 때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전현직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지로는 합당이다. 그리고 또 강하게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결정을 한 것이지만 그 사면 이후로 계속해서 물밑에서는 합당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 제안을 한 이후에 정청래 대표의 처음 생각과는 그리고 계획과는 달리 합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고 이 정도 반발은 예상 못했겠죠, 당연히. 못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겹치게 되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부 합당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합당에 반대한다기보다는 합당 논의 자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추진을 하지 말자. 이 합당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시작은 했으니 당원들에게 계속 할지 말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 일요일 저녁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하게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재선위원들과의 모임도 있고 원외 지역위원장들하고의 간담회도 네네.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 기자, 근데 정 대표 취임 이후에 당청 간의 이견이 노종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정 대표가 선출된 이후 당청 관계가 조금 다소 삐걱거린 경우가 여러 있었는데 시작은 그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0일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당시 정 대표는 하지만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리겠다며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을 했고요. 이외에도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을 놓고도 정부와 당이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민주당이 현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을 추진을 공언을 하자 이 강문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서 대통령을 정정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고요. 특히 외교 순방 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외교 순방 때 당내 갈등이 좀 벌어지면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순방 성과를 좀 반감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엔 이 합당 문제, 코스피 5,000선을 돌파하며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달성을 축하했던 날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이런 성과가 좀 부각이 반감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권 1년 차고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지금 6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코스피 5천이라든지 네. 여러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계속해서 마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노출되는 겁니까? 일단 먼저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성과도 이렇게 내고 계신데 여기에 당이 발맞추어 가지 못하고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도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야말로 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어떤 누가 그 각을 세우고 자기 정치를 한다면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경험 많고 노련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정말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묻어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은 거지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문이거든요. 약간 정청래 대표가 노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 경험, 국회의원 경험들이 다 있는 이런 네. 상황에서 집권 1년 차에 여야 막론하고 집권 1년 차에 이렇게 당청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못하고 있어서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차별화에 나설 수 있다고 봐도 예. 되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에 전념하고 있고 계속해서 당과 국회를 향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쟁에만 휘말린다. 이런 모습은 당으로서도 정부로서도 또 나라로서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공감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뭐 총의를 모아서 당원들과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합당을 둘러싼 전당원 투표는 지금 사실상 배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합당을 해야 된다면 마지막에는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도록 그렇죠. 이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당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합당 논의를 진행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 때문에 지금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오늘 좀 결론이 납니까? 왜냐하면 조국 대표도 13일까지 금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지금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 당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그게 아니더라도 설이 지나가게 되면 실제로 지선 전에 합당을 할 시간적 여유가 조금 그렇죠. 시간적 부족하게 물리적 됩니다. 여유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 전에는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운 것은 전혀 없습니까? 모든 부분을 지금 다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 의견을 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초반에는 이제 합당을 제안한 만큼 자신의 계획대로 이렇게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당내 반발도 심하고 해서 조금 이제 다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모셔놓고 계속해서 곤욕스러운 질문만 드리게 돼서 저도 아닙니다. 참.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우리 기자님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뭐 어쨌든 내란 폐허를 딛고 극복하고 그러한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민생을 정상화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특히 제1당이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간사로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린 맞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